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정말 우리가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군사 독재가 아니고 언론 독재입니다. 이 언론 독재라는 것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우리 국민의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하고 우리 국민의 뇌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독재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민주노총이 국회로 쳐들어가서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을 하고 그렇게도 이 사람들은 긴급 구속이 안 됐는데 또 어제는 민노총이 현대중공업 개동 사옥으로 찾아가서 경찰의 그 폴리스 라인까지 넘어가서 경찰을 끄집어내서 질질 끌고 다니고 이빨을 부러뜨리고 골절을 시키고 야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뭡니까? 12명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10명은 4시간 만에 또 석방을 바로 시켰다 그럽니다. 이거 공권력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정말 이 민주노총이 언론의 독재라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 언론을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경찰도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취해법권도 아니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들의 어떤 강력한 권력을 표시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또 얼마 전에는 대검찰청까지 찾아가 가지고 로비에서조차 데모를 하니까 검찰총장이 뭡니까? 그걸 비껴 가지고 후문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데 야 이거는 정말 법이 대한민국의 법이 정말 한쪽은 완전히 상실된 것이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정말 공정할 적에 그게 국민 앞에 건의도 서는데 정말 이것은 완전히 한쪽은 상실이 돼버리고 한쪽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강화문에는 텐트 2동 치는 걸 가지고 24시간 뭡니까 공권력이 박원순 시장은 철거를 하기 위해서 시시탐탐 노리고 있고 주변에는 항상 경찰들이 가지고 깔려가 있고 야 이거 만약에 이 애국 텐트에서 경찰을 뺨을 한 대 때렸다 그러면 3박 4일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난리가 나고 폭력 집단이라 그래가지고 완전 매도를 당할 것인데 이거 언론이 정말 이거 문제거든요.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강화문에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그거를 사수하는 정말 이 애국 국민들은 정말 이분들은 진정한 애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기 마련인데 그분들은 정말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애국가를 부르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 컵라면 먹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텐트를 지키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노동적인 부분도 아닌데 경영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회사를 찾아가 가지고 경찰 폴리스 라인까지 넘어가 가지고 경찰을 때리고 그리고 이빨을 부러뜨리고 골절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요. 법이 공정하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국회를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난리 구슬 치고도 특별한 제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법 외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민노총 조직 안에 언론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언론의 8, 90%를 이네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온갖 거짓 선동 보도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엄청나게 잘못을 하고 뭡니까? 이
뭐 5.18 같은 데 가가지고는 뭐 독재자의 후예다, 뭐 학살이다. 정말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이거든요. 그 후예라는 것은 누구의 후예인지 이건 완전히 국론을 불멸시키고 우리 조상들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서로 아우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는 사람도 정말로 어떤 좌파 성향의 아주 못된 사람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이 연설문을 한 번 정도는 자기가 검토를 했으면은 그런 말을 안 할 건데, 야, 저는 정말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사람, 또 대통령 본인 정말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요. 정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론의 독재가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은 보면은 어떻습니까? 노무현 무슨 추도식이라 해가지고 온 언론에는 그것을 미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계속 보도를 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인 뭡니까? 자기들 소속에 있는 이런 민노총 조합원들이 찾아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경찰 이빨을 부러뜨리고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고 정말 언론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1분기 경제 성장이 OECD 22개국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0.34%. 정말 우리가 학교를 다녀봤지만은 1등 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꼴찌 하기는 정말 더 힘듭니다. 보통 사람은 꼴찌를 하고 싶어도 꼴찌를 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OECD 22개국 중에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꼴찌를 했다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정말 언론에서는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이걸 따져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은 따지지도 않고 노무현 추도식에 가가지고 그것만 찬양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나라가 이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 불씨가 없으면은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크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큰 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발점이 있어야 되고 그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한애국당과 우리 애국 국민들이 눈물겨운 노숙투쟁을 통해 가지고 작은 불씨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정말 우리 우파 세력들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광화문 우리 국민 텐트를 지원하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결과에서 뭡니까? 이 우파가 무너진 자리가 광화문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뭡니까? 저 좌파 언론 독재, 허위 보도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부안해동했는 뭡니까? 얄팍하고 뭡니까? 야비한 그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OECD 22개국 중에 꼴찌를 하냐고요. 요즘은 경제가 힘이지 않습니까? 개인이고 나라고 돈 없으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생활이 비참해지고 박근혜 정부가 연속됐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5위 안에는 들지 않았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씨를 대한애국당과 애국 국민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불씨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소한 뭡니까? 우리 애국 국민들은 지원을 해주고 이 불이 안 꺼지도록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광화문을 전체적으로 불씨를 살리려면은 모두가 협력을 해가지고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말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또 자기들이 사는 길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 저 좌파 세력들이 만만한 것 같지만 절대로 만만한 세력들이 아니거든요. 백주 대낮에도 뭡니까? 경찰들 뺨을 때리고 이빨을 부러뜨리고 이 어마어마한 집단입니다. 이런 집단들이 뭡니까? 언론까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가 지금 실정이 꼴찌를 해도 저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게 언론에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알아야 돼요. 직접 국민과 소통하고 개인 지금 방송들, 네트워크들을 활용해가지고 저들과 싸워야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씨를 만들고 있는 애국 국민들한테 우리는 정말 힘을 보태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